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7월 13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뭐 여유가 없어도 그 다음에 다른 그 어려운 여건이 있었을지라도 일단 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또 노는 사람들, 그 즐기는 사람들,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또 그 대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 바쁠 수도 있겠죠. 여하튼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괜찮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지금 출생아들 줄어드는 문제, OECD 어떤 누가 예고를 했던데 대한민국 소멸된다고.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시각으로 좀 제대로 한다면은 좀 지금보다도 또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물론 지금 또 요즘 집값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고, 물론 전세값은 60중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심을 두고 정부에서, 그러나 이제 그건 어쩔 수가 또 없어요. 아무런 방법을 강구한다 해도 첫째는 국민들이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토에 가 계시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나토 연설에서도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를 동시에 이어가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필요한 시대적 요구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상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했던 것하고는 굉장히 많은 좀 지위가 격상이 된 거죠. 윤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의 이후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기조연설에서도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세력들 간 결탁은, 러시아와 북한을 얘기하겠죠, 자유세계가 구축해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런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이 압도적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나토 회원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참 러시아의 그 국민들, 어떻게 푸틴이라는 사람을 계속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지금 러시아 국민들하고 우크라이나에 국한된 게 아니죠. 그 전쟁에 인해서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그런 불안 요소를 갖고 있죠. 또 어떻게 더 이게 크게 또 이제 번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그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부상당하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보면서 어디 감기 한번 걸린 것도 그렇게 불편한데, 생이 마감되고 그 다음에 어디 부상이나 돼가지고 온전치 않는 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런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 지도자란 이런 정말로 막 욕을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자기들은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한가? 왜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왜 그 사람들을 괴롭히냐. 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국내 정치에도 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재화로 먹고 살면서 왜 그 사람들을 괴롭히냐. 거기에 정점이 있는 게 지금 러시아의 푸틴,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이 지도자들 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념으로나 사상으로나 사람들을 갖다가 요즘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그 표현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 스스로 어떤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의 시각을 갖다가 정상적인 것에서 정상적이 않는 걸로 돌려가지고 한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갖다가 흔들어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또 사상가들, 또 이단자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니까 어디 뭐 거기 체코인가요? 거기에 뭐 체코라고 그러나 30조 원전 그 뭐지 그걸 30조 체코 수주 따낼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을 상대로 원전 세일즈 애교를 했다. 특히 이르면 다음 주 사업자가 결정되는 체코 원전 건설 수주를 위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현지 시간 파벨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금융 지원도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의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원전 산업의 기술이 그만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는 관련된 뭐 수출입은행이라든가 한국무역공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충분한 좋은 조건으로 지금 보니까 거기가 우리하고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우리 한국 수력 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2파전으로 지금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선진국인 프랑스와 원전을 가지고 우리가 2파전으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응원 좀 하고 좋은 결과가 가져올 수 있도록 안에서 그냥 치지고 볶고 말이지 국민들이 볼 때 뻔한 자기들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불편함을 갖다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법적 리스크를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다 눈에 보이는데 뭐 국민들 입에다 제발 좀 국민 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법안을 발의한다거나 어떤 발언을 할 때 진짜로 국민을 이해한다는 자기 참여라도 걸었을 때 진짜로 국민을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국민을 타령했으면 좋겠어. 이 정치인들 말이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냥 국민들 탓하면서 나쁜 행위들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윤 대통령은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와 만나 독일의 유엔군 사령부 가입 의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은 2019년 유엔사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유엔사 확대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유엔사 이상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자 독일은 올해 초 다시 회원국 가입 의사를 미국과 한국에 전달됐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유엔사가 16개국입니까? 우리나라 참전했던 이런 부분에 독일이 같이 가입한다면은 유엔사 가입국이 우리나라 한미연합사가 있고 유엔사가 있으면 뭐 자동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안전체이죠. 독일 같은 나라가
유엔사에 가입이 된다면. 뭐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원전부터 뭐 국가 이상을 격상을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